내 이름은 김동희. 북한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아들이다. 배경이 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백만 믿고 나대는 도련님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국내 명문대를 졸업한 다음 인류무역회사 취직에 성공했으니까. 무역회사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골동품 비즈니스였다. 국내에 있는 골동품을 수출해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상사의 동의를 얻어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운 좋게 이게 대박을 쳤고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동희군?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나는 젊은 나이에 부사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승차감 죽인다! 오빠 최고! 일반 서민들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차를, 그것도 고급 외제차를 5대나 구매해 기분에 따라 골라 탔다. 이 나라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 내게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동희씨, 저랑 사업 하나 하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 그들의 이름조차 다 외우지 못할 정도였다. 물론 개인 생활 부분도 최고조를 달리고 있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 지금 꿈만 같아요, 동희 씨. 솔직히 인기가 있다 정도의 말로는 부족한 꽃에 버리고 있는 수준이랄까? 그리고 각지의 고급 호텔엔 내 전용 VIP 룸이 있다. 언제 어디를 가도 쾌적하게 내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말이다. 게다가 나는 항상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있던 탓에. 동희 씨, 오늘 밤에 시간 있어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보죠. 내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뭐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족속들이니. 그리고 가끔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엮일 뻔하기도 해서 나는 보디가드도 8명씩 데리고 다녔다. 그것도 유도나 태권도 유단자들로 구성된 최강의 팀을 말이다. 그렇게 골동품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나는 사치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 1990년대까지 호황이었던 골동품 사업은 돈 냄새를 맡은 수많은 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인해 주춤했고, 진짜 내 아이디어인데! 심지어는 가짜 골동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 북한의 골동품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장님, 또 가짜가 왔는데요. 더는 이곳과 거래하긴 힘들겠네요. 게다가 북한은 가짜만 취급한다는 소문이 퍼져 내가 취급하는 골동품들도 전부 찬밥 신세가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사업세가 기울자, 저 사람 요즘 좀 힘들다던데? 그렇겠지. 한순간에 인생 쫑났는데. 곧바로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동물이다. 어쨌든 내 인생은 그렇게 저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추락했다. 날 버리고 떠난 놈들 두고 보자. 하지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난 나 자신의 힘으로 버텨왔다. 나는 지지 않는다. 절대 지지 않는다. 반드시 재기에 성공해 보이고 말 거다. 이번엔 회사에 기대지 말고 내가 직접 성공해 보이겠어. 나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죽기 살기로 생각해냈다. 그리고 내가 다음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포르노였다. 이거라고! 포르노 영화 사업. 다시 말해 AV 영상 제작 말이다. 북한의 첫 포르노 영화를 해외에 수출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 인류 감독을 사고 해외에서도 먹힐 법한 미인을 주연으로 포르노 영화를 찍어 팔면, 물론 북한에선 위법 행위다. 그러니 누가 만든 건지 모르도록 기획부터 촬영, 판매까지 전부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 우선 나는 국내에서 다수의 인기 작품을 찍은 영화 감독인 박혁 감독에게 연락했다. 감독님, 돈은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 촬영 한번 하시죠. 허허, 이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박 감독을 설득해 그의 승낙을 얻어낸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런 다음 나는 국내 인기 여배우인 팽미양을 주연 후보로 점찍었다. 북한에선 이미 잘 나가고 있고 이 비주얼이면 일본에서도 먹힐 것 같은데. 먹히고 말고 그럼 주연은 백미양으로 합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유명세를 얻은 여배우를 설득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다. 괜찮아.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좋아요. 하지만 어찌저찌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다.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팽미양을 몰래 불러서는 비밀스럽게 촬영을 진행했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나도 마침 같은 생각 중이었는데.
백미양은 만족스러운 페이를 받았는지 열심으로 촬영에 임해줬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매 씬마다 일정 퀄리티를 고집하며 그렇게 찍었다. 오케이, 컷. 역시 박혁. 이건 최고의 작품이 될 게 분명하다. 백미양의 연기도 훌륭하다. 촬영은 무사히 끝났고 나는 테이프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사겠다고 난리가 나겠지. 돈 벌기 쉽군. 그렇게 나는 정부의 눈을 피해 북한 포르노 영상을 해외에 판매했다. 역시나 비디오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고 나는 또다시 돈방석에 앉게 될 거라 그리 생각했다. 이건 뭐야? 이거 정부에 보고해야겠는데. 하지만 외국에 파견된 공작원들에게 내 영상이 발각되고 만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분명 북한에서 제작했다는 표기는 어디에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북한에서 제작했다는 걸 알게 된 걸까? 알고 보니 영상 속 행거에 걸려있는 옷이 나오는데 그 옷 옆에 총석에 배지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북한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총석이는 불같이 화를 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범인놈 잡아와. 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그들의 물망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나와 박혁이었다. 한국 영화나 영상물, 편집물, 도서, 음악, 사진 등의 콘텐츠를 유입해 유포한 사람은 무기징역형 또는 사형과 같은 최고형에 처해지게 된다. 참고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반자에게 노동 단련형을 과해 밀고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한 일이었다. 그때쯤 아무것도 모르던 나와 박혁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 박 감독, 당신 같은 명감독도 없을 거야. 하이, 정말 고마워. 라며 웃고 떠들던 그때 갑자기 보안원이 난입해 오더니 우리를 둘러쌌다. 드디어 찾았군, 김동희. 뭐하는 거야? 이거 안 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통안의 실수였다. 설마 하니 총석이의 배지가 카메라에 담겼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죽기 싫다고. 진작 당했다. 안 돼! 우린 그렇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것도 공개 처형이라고 했다. 해외 콘텐츠를 유포하기만 해도 사형인데 우린 유사품을 만들고 있었으니 시간은 흘러 2001년 4월 그날이 다가왔다. 나와. 처형장으로 이동하자 처형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도착하고 보니 이미 박혁은 허리춤을 묶인 채로 울고 있었다. 너희들은 유명 여배우를 기용해 포르노 영화를 찍은 것은 물론 해외에 판매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우리의 죄목을 읊은 다음 사형을 명했다. 박혁과 나에 대한 처형 방법은 달랐다. 김동희, 교수형, 박혁은 총사령에 처한다. 나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방법과 상관없이 죽는 건 똑같지만 아무리 살려달라 소리쳐도 먹히지 않았고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혁에게 총구가 향했다. 안돼, 살려줘! 저 사람들 중에는 박혁의 가족도 있다. 그렇다. 공개 처형의 가족을 부른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의 가족들은 그저 굳은 채로 떨고 있었다. 정말이지 비참한 최후다. 그리고 박혁은 순식간에 숨을 거뒀다. 주연 배우였던 백미양은 예능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당했다고 했다. 살려주세요. 그도 그렇겠지. 백미양은 총석이의 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내 차례가 돌아왔다. 죄목은 포르노 촬영 의뢰 제작이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시끄럽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처형대에 끌려간 다음 나는 교수형을 당해 그렇게 눈을 감았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